앞으로 50년 우리에게 다가올 사회는 초양극화 사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투자 첫걸음을 만들어줄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몇 년 전부터 초양극화라는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나요? 보통 양극화라고 한다면 중산층이 없어지고 부자와 서민이 극단으로 벌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허나 요즘은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 사회가 올 것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레파토리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에서 배급해주는 돈으로 먹고 살고, 인공지능을 보유한 기업의 주주와 CEO가 세상의 모든 부를 차지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요즘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문턱에 와 있는 우리들은 지금이라도 그러한 인공지능 기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나도 노예계급으로 전락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하죠. 그렇다면 초양극화라는 말은 인류 역사상 처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을까요? 정말 양극화는 계속 벌어지기만 하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의 논리대로 부자는 돈 버는 법을 알기 때문에 계속 부자인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면 양극화는 계속 벌어지기만 하는 것일 텐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뇌피셜로만 설명되는 것은 만족스러운 설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극화도 정확한 통계와 수치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양극화 정도는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계 최대 헤지 펀드사 브릿지워터의 보고서에서 양극화에 대한 데이터를 구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현재 소득의 균형과 부의 균형이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차트는 소득의 균형에 대한 차트입니다. 빨간색은 하위 90%의 소득을 전부 합한 것이고, 초록색은 상위 10%의 소득을 전부 합한 것입니다. 현재를 보시면 상위 10%의 소득이 거의 나머지 전 국민의 소득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받는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뜻이죠. 다음으로 오른쪽 차트는 자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표시한 것입니다. 현재만 보시면 상위 0.1%의 사람들의 자산은 거의 전 국민의 자산을 합한 수준과 맞먹는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소득도 자산도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다 보니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가 올 거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러한 일이 단순히 오늘날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20년에서 40년 사이에도 정말 극단적인 양극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브릿지워터의 보고서를 보다 보니 지금의 현상이 정말 1920년을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치적 양극화입니다. 현재 정치적으로도 양극화가 정말 심하다는 것은 여러분도 많이 체감하시는 것 같고 뉴스에서도 언급되곤 하는데요. 이 차트는 보수당의 인원과 진보당의 인원의 비율이 어떤지를 나타내주는 차트입니다. 보시면 현재 보수당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1900년을 보시면 이때도 정말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가 소득에서도 자산에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극화를 나타낸 차트들은 전부 긴 시계열로 본다면 벌어지기도 하지만 좁혀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여러 면에서 양극화가 동시에 심해지고 또 좁혀진다는 것은 사실 이 양극화라는 것의 본질적인 원인이 하나라는 뜻이겠죠. 만약 각자의 이유가 있었다면 정치적 양극화, 소득, 그리고 자산의 양극화가 각각 다른 시기에 일어났어야 말이 맞으니까요. 그러면 양극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일지를 알아야 앞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질지 혹은 좁혀질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찾아보고 또 고민해본 후 내린 결론은 두 가지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양극화에서 상위는 대부분 자본가들일 것입니다. 반대로 하위는 노동자들이겠죠. 자본가들의 돈은 주식 혹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지만 노동자들은 대부분 예금에만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에는 점점 더 노동자들의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는 더뎌지겠지만, 반대로 주식, 부동산, 채권과 같은 자산을 보유한 자본가들의 자산은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기준금리 차트를 보시면 정확히 1980년 이후부터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양극화 차트를 보시면 소득의 부분에서도 자산의 부분에서도 1980년 이후부터 자본가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노동자들의 비중이 낮아지며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 차트도 약 1800년부터 점점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1940년을 보시면 이때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 보이시죠? 금리가 오르면 예금에만 투자하는 노동자들의 자산 상승은 빨라지겠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니 좋지 않고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엔 최악이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보유한 대부분의 자산들이 정말 좋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극화가 다시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양극화가 가장 심했던 1920년부터 40년대와 현재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참 많이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1920년까지 미국에서는 초호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경제 위기인 대공황이 일어나고 미국의 금리는 0까지 떨어지며 YCC라는 정책으로 금리를 0에 고정시켜 버렸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포퓰리즘을 주장하는 정책자들의 표가 늘어났기 때문에 민주당이 힘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현재와 정말 소름 끼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사실 양극화가 심해지면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부자들에게 걷는 세금을 늘리고 복지 정책을 강화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니 금리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죠. 양극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적 성향이 이전과 많이 바뀐다는 것이 양극화가 계속 늘어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대부분 예금만 하는 국민들은 높은 이자를 받으며 자산을 상승시키고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사회라는 것이 결국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러한 심리와 흐름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초양극화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율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는 이러한 시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기에는 어떤 것에 투자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금리와 물가 그리고 세율이 올라간다면 주식, 채권, 부동산은 정말 최악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가가 올라가니 금이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금은 단지 물가가 오른다고 금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금리가 하락해야 오르는 것입니다. 즉 물가가 오르더라도 금리가 같이 오르게 되면 금 가격에는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죠. 물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현금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금, 현금 다 좋지 않으면 그러면 도대체 뭘 사야 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물가연동 채권 정도가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었지만 물가연동 채권은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되고 내가 산 채권의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는 시기에는 물가연동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죠. 또한 물가가 오르기에 식료품 기업 혹은 금리가 오르면 예대 마진이 늘어나니 은행주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시기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워렌 버핏도 은행주를 다시 사지 않을까요? 사실 저희는 지난 40년간 물가 상승률도 금리도 하락하는 세상에서 살았다 보니 너무 이것에 적응해버려서 물가 상승률과 금리가 올라가는 세상에서는 어떤 것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자체를 해볼 수 없기에 뭔가 바로바로 이게 좋다 라고 튀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단순한 생각이어도 좋고 어떤 의견도 상관없으니 이때 어떤 것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은지 댓글로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